안녕하세요. HLB 리버세라니 권리 양수도 계약 공시를 들어가 보면요, 양도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드벤첸이랑 SFFT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재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당기순이익도 있고 외부 감사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가 있고 내부 감사가 있는데요, 자, 회사가 영업을 하면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불안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거래 상대방이 내가 이 기업이랑 앞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재무제표가 실제로 수익이 이렇게 잘 나고 있는 기업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회사 내부의 사람이 감사를 해서 회사 내부 사람이 와서 우리 재무제표는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바로 외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회계법인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검사받는 게 바로 외부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부 감사는 기업의 내부자가 한다. 그리고 외부 감사는 우리가 영어로 CPA라고 하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있는 주장, 우리 재무제표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작업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내부 감사보다는 외부 감사가 더 신뢰도가 높긴 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어드벤첸이랑 SFFT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밖에 있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재무제표가 신뢰도가 이제 외부 감사를 받은 것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을까요? 대부분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다 보면은 이해관계자들도 적고, 투자한 사람들도 적을 테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도 적을 테고,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바쁠 텐데, 이런 외부 감사 같은 것까지 신경 쓰기는 굉장히 버겁겠죠. 우리가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요, HLB에게 리버세라니 권리를 양도한 어드벤첸 랩이랑 SFFT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서 재무정보 신뢰도가 외부 감사를 받은 것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중국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거짓말이었을 경우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뉴스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2014년자입니다. 중국 회사의 이제 감사 보고서를 그냥 믿다가 낭패를 받은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가 중국의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섣불리 그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운영을 하려고 실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 기업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바로 그 기업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HLB와 어드벤첸, SFFT랑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 100번 양보를 해서 HLB에게는 어드벤첸이랑 SFFT 재무제표가 거짓말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HLB는 여기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어드벤첸이랑 SFFT 같은 연구소,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특허권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벤첸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재무제표가 전부 거짓말이든 물질 특허만 넘겨주고 HLB는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재무제표도 의심이 가서 못 믿겠다 싶으면은 사실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HLB가 한두 푼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닌데 중요한 거래를 하는데 자세하게 상세한 것들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봤을 거라고는 보기 힘들고, HLB가 NDA를 준비하는 것도 혼자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빙턴이라는 곳에 추가로 돈까지 쓰면서 준비했던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시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공시를 내주는 것은 사실 아무 기본적인 확인도 안 하고 내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은 확인하고 공시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계약을 있다고 공시를 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신라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주주님이 공시 같은 것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우리가 내고 싶다고 마구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 대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그런 사실들이 뒷받침돼서 그 자료들이 있어야지 공시를 낼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있는데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공시로는 안 나오고 뉴스 기사로 뭐 찌라시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다른 기업들 보면요. 그래서 공시라는 것은 이게 회사에서도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는데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믿고서 투자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렇다면은 바로 소송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 회사에 회계 감사 보고서가 거짓말일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것 같아서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내가 헛돈 주고서 인수를 하게 된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HLB가 양수도 계약을 맺은 것은 인수 계약이 아닙니다. 여기 있듯이 아파티니 리버세라닙이라는 YN968D1 요거에 대한 특허권을 사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이 여기 있는 뭐 어드벤첸, SFFT가 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이 재무제표가 뭐 거짓말이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특허권만 잘 가져오면 되고 나는 거기에 대가만 잘 지불하면은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저 YN968D1이 리버세라님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아파티닙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요, 아파티닙이 바로 YN968D1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들어가서 봐도 아파티닙 메슬레이트 하면은 YN968D1입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도 아파티닙은 YN968D1이죠. 또 다른 데 들어가도 YN968D1은 아파티닙 메슬레이트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또 다른 논문을 봐도 YN968D1은 아파티닙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VEGFR2 인히비터. 그리고 그 아파티닙 YN968D1이 이번에 HLB가 어드벤첸 SFFT로부터 양수한 글로벌 특허권입니다. 4,200만 불을 주고 양수를 한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요 계약서를 확인을 하고서 공시를 내준 거겠죠. 계약서도 없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렇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여기에 양수도 계약 공시에 양도인에 대한 재무제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것은 약간 의심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00번 양보해서 설령 요게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YN968D1 아파티닙에 대한 특허권을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 이후로는 뭐 어드벤첸 SFT가 뭐 망하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전혀 상관이 없죠. 특허권만 받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저 재무제표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필요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특허권 거래이기 때문에 이 계약만 잘 성사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양도인의 여기 단기순이익을 보면요, SFF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가 나다가 2019년에 여기 4816에 적혀있는데 RMB 인민화정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국 돈으로 대략 8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8억 원밖에 단기순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죠. 그런데 자, HLB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35억 원을 넣었습니다. 36,000주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회사가 밝힌 대로 12월 4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받고 그 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 돈을 납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지금 특허권 양수도 계약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공시에 나온 것을 토대로 양수도 대금이 12월 4일에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돈의 일부가 제3자 배정으로 들어왔다. SFFT는 2019년에 단기순이익이 8억 원인데,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적자인데 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HLB로부터 12월 4일에 글로벌 특허권 권리 이전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